잘못된 정보를 배워서 앞으로 발전하는데 큰 장애물을 스스로 만들지 마시고 이 발광 면적의 모양이 바뀌면서 이게 직접적으로 사진에 영향을 준다. 벌써 4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이런 얼치기들이 설치고 다닌다. 이게 책이 비싸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 코리아의 권학봉입니다. 네, 오늘은 간만에 사진 조명, 이 사진 조명에 관해서, 이 사진 조명을 처음 접하시거나 이 사진 조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뭐를 준비했냐? 이러면은, 을치기 사진 조명 강사를 피하는 방법, 인데, 이거를 어떻게 피하느냐? 이러면 제가 하나씩 찍어가지고, 이 사람은 뭐, 된다, 이 사람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진 조명에서 가장 기초 수학으로 치면은 뭐 구구단 아니면은 뭐 덧셈 뺄셈 같은 이 정도 수준의 기본 원리, 이거를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이런 기본 원리를 깡그리 무시하거나 혹은 이런 기본 원리를 꿈나라에서 뭐 펼쳐지는 그런 뭐 판타스틱한 스토리로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흔히 이 사진계에서 많이 하는 이 내공 뭐 이런 거 막 갖다 붙인다든지 이런 거를 주의하시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얼치기 사진 조명 강사 혹은 강의를 피하는 방법, 왜 그러냐 이러면은 이거 돈 쓰고 몸 베리고 시간 베리고 이거 완전히 아주 나쁜 겁니다. 이거 스타 할 때도 보면은 아예 모르는 게 낫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게임 바로 지거든요. 그거랑 똑같이 잘못된 거를 이게 맞는 건 줄 알고 있다면은 굉장히 추후에 발전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피할 수 있도록 제가 아주 기초적인 그런 내용,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상식과 이게 실제 사진 조명, 우리 빛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평생 내가 빛을 보면서 살았는데 나 빛에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게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오해들이 꽤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해외에서는 이런 논란 자체가 일어나지도 않고 이런 게 거의 없는데 왜 유독 우리나라만 이런 문제가 심각한지 그게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친절하게 아주 완전 기초부터 해가지고 최소 자기 스스로 찾아갈 수 있을 때까지 자기 스스로 이 사진 조명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뭐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게 1권 2권에 나와가지고 약 1,400페이지 정도 되는 대분량의 거의 뭐 아주 누구나 이거를 보면은 알 수 있게 이렇게 쓴 지가 벌써 4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이런 얼치기들이 설치고 다닌다. 이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보통 뭐 어떤 사람들이 이제 권학봉의 사진 조명 이론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거는 너무 황송한 이야기죠. 이건 너무 황송해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뭔가 하면은 마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패러데이의 뭐 전자기장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뉴턴의 뭐 역학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사진 조명 앞에다가 제 이름을 붙여주니까 너무 황송한데, 사실은 제가 이런 모든 사진의 뭐 이런 이론들을 발견을 해가지고 정리를 한 게 아니라, 이런 이론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물리학자들이 연구와 연구를 거듭해가지고 다 발견해놨다. 모든 게 다 드러나 있는 세상이다. 그랬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이 사진 조명, 우리가 사진을 찍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만 골라가지고 이런 것들은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다, 이걸 가지고 물리학적인 이런 이론으로 설명을 드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제 사진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 굉장히 알아듣기 쉽게 최대한 영어나 이런 것들을 한글로 제가 나름대로 신경을 엄청 써가지고 번역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지, 이게 마치 제가 만든 이론이다. 만약에 제가 만들었으면 뭐 노벨상 받으러 가야 아무튼 그래서 이 빛에 관한 이론, 그 중에서 이제 그 뭐 우리가 렌즈나 뭐 이런 걸 만드는 이런 그런 종류의 과학이 아니라 그런 빛에 관한 이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뭐 페르마의 법칙이라든지 뭐 반사의 법칙, 뭐 스넬의 법칙, 전반사, 분산 뭐 이것저것 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말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수학적인 공식으로 딱딱 정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 이쪽 전공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면 다 아는 그런 내용이기
사진이기 때문에 이게 그 너무 주제 넘게 권학봉의 사진 이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권학봉이 잘 풀었다, 잘 설명을 해놨다, 뭐 이 정도지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3D 렌더링 프로그램 그 안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모든 빛에 관한 이론을 수학적으로 다 정립을 시켜가지고 과사의 공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왜 그러냐 이러면은 우리 인간이 만드는 모든 것들은 이 현실이나 뭔가를 이렇게 반영을 해가지고 그 우리가 봤을 때 리얼하게 이렇게 보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 이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물리 법칙을 최대한 이 3D 공간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렇게 실제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들이 3D 렌더링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이런 거 안에서 다 들어가 있죠. 제가 책 쓴 지 이제 4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거는 나온 지 벌써 몇십 년 오래된 거는 한참 됐죠. 그래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만 보더라도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다. 이거는 논란의 끈데기가 아니다. 단지 우리가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 문제지 이게 뭐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고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그런 거다. 이거를 뭐 알고 싶으면은 그냥 구글에다가 이렇게 조금 검색만 하면은 모든 그 수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으면은 아주 쉽겠죠. 이렇게 구절구절 말을 안 떼도 되니까. 그렇지만은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고등수학 이런 걸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진 조명에서 필요한 것들이 뭐냐 이러면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몇 개 추스려서 본다면은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빛의 성격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빛의 방향성, 빛이 어디서 오느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거리에 따른 이제 광량의 저하 혹은 성격의 변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 크기에 따른 성격의 변화, 그 다음에 피사체의 재질, 이 재질이 이게 뭐 분산 반사 재질이냐 아니면 뭐 집적 반사 재질이냐 뭐 평광 반사 재질이냐 뭐 이런 재질에 따라서도 우리가 이 사진 조명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른 거를 써야지 된다. 그 다음에 액세서리에 따른 어떤 발광의 특징이 있죠. 뭐 이게 뭐 리플렉터를 꼽았다든지 아니면 뷰티 디시를 꼽았다든지 소프트박스 뭐 파라볼릭 뭐 별의별 거 다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굉장히 많고 또 더 자잘하게는 더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앞서서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빛의 성격이다. 왜냐하면은 이 빛의 성격은 우리의 상식에 약간 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으면 혼자서 터득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정도 힌트를 드리고 요 정도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마는 을칭이네, 인마는 진짜네 뭐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중심으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빛의 성격이라는 게 뭐냐? 여기서 말하는 빛이라는 거는 사진 조명에서의 빛이에요. 이거 물리학적인 빛의 성격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파장이 어떻고 이런 게 아니고 사진 조명에서 빛의 성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빛의 성격 아까 봤던 여러 가지 많은 파트들이 있지만은 이 빛의 성격에서는 딱 두 가지로 나눈다. 딱딱한 빛, 부드러운 빛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조금 딱딱한 빛 아니면 조금 부드러운 빛 뭐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상대적인 어떤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게 뭐 어느 순간 이상부터 딱딱한 거 어느 순간 이하부터는 뭐 부드러운 거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 원리를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또 설명드리는 게 입이 아프지만은 이걸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빛의 성격은 발광 면적에 따라 결정이 된다. 요것만 이제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은 거의 대부분 아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하지만은 점광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피드 라이트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점광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게 우리 인체 사이즈, 우리 사람 정도 사이즈를 촬영할 때 그 점광원과 같은 성격을 가진 그런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점광원이라고 하지만은 수학적으로 점광원을 현실 세계에서 만들 수는 없죠. 뭐 이렇게 따지실 분도 없을 뿐더러 대략 뭐 작은 빛의 사이즈, 발광 면적이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빛은 딱딱한 성격의 빛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은 이 그림자가 굉장히 날카롭죠. 그래서 이 빛은 딱딱한 성격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반대로 요거는 이제 그림자가 부드럽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드러운
부드러운 성격의 빛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지냐?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 발광 면적, 이 면적을 키우기만 하면은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자를 보면은 우리는 이게 딱딱한 빛인지 부드러운 빛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왜 우리는 이 피사체 자체를 보고 판단을 못하냐? 이러면은 이 피사체가 어떤 성격의 재질인지, 분산 반사인지, 집적 반사인지, 뭐 평광 반사인지, 뭐 이런 반사 이 표면의 재질에 따라 가지고 이 빛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것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려면은 그림자를 봐야 된다. 그리고 이 그림자가 부드럽냐, 이게 딱딱하냐, 이런 거 보면은 혹시 뭐 회절 뭐 이런 거를 갖다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멀리서 오는 이런 전깃줄, 이 전깃줄의 그림자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제 이 손의 그림자는 굉장히 날카롭게 떨어지잖아요. 이것처럼 이렇게 멀리 있고 가까운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림자의 외곽 부분이 딱딱해지고 부드러워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회절 현상이라고 그러죠. 이 회절 현상에 의한 것들은 이 사진 조명에서는 일단 무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절을 무시를 하고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회절 이거 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회절이 중요한 역할을 할 때도 있지만은 이렇게 복잡한 요소들을 자꾸 추가를 하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뭐 중고등학교 때 물리학 뭐 이런 문제 같은 거 보면은 뭐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뭐 마찰을 무시한다, 뭐 이런 게 밑에 문제에 이게 단서로 달려 있는 것처럼 이게 회절을 우리는 일단은 무시를 하고, 회절에 의한 그림자가 부드러워지는 현상을 무시를 하고 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딱딱한 빛이 만약에 이 거리를 두고 2개가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림자가 2개가 생기고 10개가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10개의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렇지만 이 10개가 쭉 어느 정도 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빛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가장 어두운 그림자,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여기가 될 거고, 그게 아니라 뭐 9개의 빛이 들어간 곳에는 가장 옅은 그림자, 그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고, 이게 만약 이 소프트박스라든지 이런 면발광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면 자체는 이 단이 없잖아요. 끊김없이 부드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소프트박스 같은 이런 면발광으로 이 발광 면적을 넓혔을 경우에는 이 그 계단 현상, 아까 봤던 계단 현상이 없는 이런 부드러운 형태의 그림자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발광 면적을 키움으로 인해 가지고 부드러운 성격의 빛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 제가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이 3D 세상, 이 3D 렌더링의 세상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이렇게 간단하게 스케치업에서 V-Ray로 렌더링을 해 봤습니다. 보면은 제가 실제로 촬영한 것과 거의 차이가 없죠. 이렇게 점광원이 하나 있을 때 이런 패턴을 보이고, 요거는 당연히 점광원이 2개 있을 때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이건 역시 제가 책에 이렇게 기록한 거가 크게 차이가 없죠. 그 다음에 이 점광원을 10개로 했을 때는 책에서 나온 것과 제가 실제 촬영한 것과 거의 차이가 없이 이렇게 보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훨씬 더 가지런한 거는 이제 컴퓨터상에서 제가 손을 들들 떨고 이렇게 찍은 게 아니라 일정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렇게 일정하게 조명이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자도 이렇게 일정하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점광원을 빡빡하게, 아주 빡빡하게 이렇게 채워가지고 꽉 채웠을 때는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니까는 이제 거의 뭐 그림자 단계를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점광원을 그대로 같은 사이즈의 면광원으로 바꿨을 때 이제는 거의 완벽하게 이 그림자가 계단 현상이 일어나지가 않죠. 이렇게 빛의 성격이 바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소프트박스에 디퓨저를 다 제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런 패턴으로 발광이 되는데, 이것과 비슷하게 제가 한번 이렇게 대충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런 느낌의
그림자가 생긴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피사체가 바라보는 어떤 조명의 방향으로서 한 번 더 보면은 요런 느낌의 이제 발광 면적이 되겠죠. 물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반사의 어떤 특징, 그러니까는 이 피사체의 위치에 따른 그런 어떤 반사 각도라든지 요런 게 적용이 되지 않고 단순히 명광원에서 패턴만 잘라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 촬영과는 다르지만은 아무튼 이런 식의 현상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3D 세상이든 현실 세상이든 제가 만든 법칙이 아니라 이게 누구나 공개되어 있는 이 빛의 특징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재현이 가능하다. 물론 이 조금 험악하게 만든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렌더링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현실 반영을 좀 못할 수가 있지만은 최근에 나온 그런 리얼리티를 지향하는 그런 그 렌더링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현실과 거의 구분을 못할 정도의 현실성을 가지고 있죠. 아무튼 요렇게 3D와 현실 세계는 크게 차이가 없다. 이것만 봐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다 이해를 하셨을 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어떤 발광 면적이라고 했는데, 이런 발광 면적이 꼭 소프트박스의 디퓨저 천 이것처럼 골고루 전체적으로 이 발광하는 그런 곳에만 면적이라고 할 수가 있냐? 그러면은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소프트박스의 천을 다 뗐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 이런 종류의 어떤 발광 면적이 형성이 된다. 물론 이게 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발광한 이런 어떤 면발광 그런 특징이 아니라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 그 중에서도 유효한 강도의, 우리가 사진에서 드러나는 유효한 강도의 발광을 하는 그런 패턴의 모양이 있죠. 이런 모양을 가진 것들이 그림자에도 분명하게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광 패턴에 따라 가지고도 굉장히 다른 그런 어떤 느낌의 사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이런 액세서리들 중에서 직접 반사를 이용한 액세서리들이 많죠. 뭐 리플렉터,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런 리플렉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봤을 때는 모든 게 발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앞에 있는 빛이 아니라 그 조금 옆에 있는 빛, 이렇게 돌렸을 때는 전체적으로 발광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기 힘든 복잡한 이런 반사를 일으키는 그런 재질로 만들어진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쉽게 우리가 예측하기가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이 만약에 피사체에 달려 있어 가지고 이 조명을 바라본다고 친다면은 이 조명의 발광 패턴 그대로 이 빛의 성격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파라볼릭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게 너무 커가지고 이게 세팅을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이 제작사 홈페이지, 그러니까 오로라 라이트에 있는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파라볼라로 되어 있어가지고 보면은 요렇게 이게 파라볼라라고 치면은 이 조명을 이 짝대기 안에서 이 안쪽으로 넣을 수도 있고 바깥쪽에 여기다가 설치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안쪽에 넣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보는 대로 요런 패턴을 가지고 중간일 때는 요런 패턴, 멀리 있을 때는 이런 패턴을 가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파라볼라에서 이 디퓨저를 씌우지 않았을 때 이게 이런 패턴, 이 발광 면적의 모양이 극단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뭔가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이 발광 면적의 모양이 바뀌면서 이게 직접적으로 사진에 영향을 준다.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이 발광 면적이 좀 작은 경우에는 딱딱한 빛이 되고, 발광 면적을 굉장히 골고루 키웠을 때는 이 전체가 유효한 발광 면적이 되기 때문에 나름 이런 부드러운 성격의 빛이 된다. 그래서 이런 파라볼릭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고 쉽게 빛의 성격을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점들이 사진에서 빠른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유효하다. 그리고 이런 어떤 조명의 특징이 직접 반사이기 때문에 아까 봤듯이 얘가 이 그 각도가 이게 정확하게 피사체를 향하고 있을 때와 조금 삐뚤게, 이렇게 조금 삐뚤게 나갔을 때는 극단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 인물 사진계에서 특히 꽤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제 같은 경우에는 이 스튜디오가 좁고 지금 이 천장에 매달아 놨는데 이게 너무 이게 한번 꺼내기가 거추장스럽고 이게 그 다루기가 이게 너무 커요. 이게 한 1.5m 정도 되는데 지름이 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꺼내 가지고 굳이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접 반사 효과
효과를 가진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어떤 발광 패턴을 우리가 머릿속에 예측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게 복잡하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피사체 입장에서 그 조명을 바라봤을 때에 빛나고 있는 나한테 빛을 주고 있는 그 발광의 면적, 그 패턴 이런 것들이 결국에 사진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결코 어려운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빛의 성격,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빛의 성격이 사진에 있어서, 사진 조명에 있어서 모든 게 아니다. 모든 게 아니지만은, 을치기를 구분할 수가 있는 중요한 키포인트 1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또 거리에 따른 역제곱으로 이 빛이 감소하는, 광량이 감소하는 이런 성격, 이런 것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진 실제로 촬영할 때.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테크닉도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인 크기, 이 조만한 이런 어떤 미니어처 같은 거를 찍는데 어마무시하게 큰 이런 소프트박스 같은 경우에 크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좀 작은 이런 어떤 별도의 소프트박스를 제작을 하는 게 훨씬 원하는 사진을 만드는데 쉬운 길이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원칙, 우리의 원칙은 빛의 성격은 뭐냐 이러면은 그림자가 날카로운지 딱딱한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 것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딱딱한 성격의 빛, 부드러운 성격의 빛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이 딱딱함과 부드러움 사이에는 수천만 가지의 종류가 있다. 그 종류들이 사진에서 영향을 미치는데 그 미치는 정도는 발광 면적 혹은 발광 면적이 보여주는 패턴, 이런 패턴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면적 자체의 크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 액세서리의 종류, 이게 직접 반사를 하는 거일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상상으로는 얘가 어떤 성격의 빛을 가지고 있는지, 얘가 똑바로 했을 때와 이렇게 움직였을 때와 이 차이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갖다 놓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예측은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가 발광 패턴을 본다든지 뭐 이러면 되고, 또 뭐 이런 것들을 뭐 패턴이 필요 없이 면적만 필요하다, 균일한 면적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는 더욱더 균일한 면적을 만든다든지, 혹은 이 발광 면적에서 그라데이션이 필요하다. 부드럽게 이 발광 면적이 여기서는 밝고 쭉 하면서 서서히 어두워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사진에서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차차 배워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알고 있다. 그러면은 적어도 어디 가고 눈탱이 맞고 가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배워서 앞으로 발전하는데 큰 장애물을 스스로 만들지 마시고 좋은 내용의 강의와 어떤 그런 강사분을 만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진 조명을 이해하는데 빠르고 쉬운 그런 길로 찾아가시기를 희망합니다. 물론 제 책을 사서 보시는 것도 좋지만은 이게 책이 비싸기 때문에 부담이 되신다. 이러면은 여러분 도서관에 가면은 다 있거든요. 없으면은 여러분 신청하면은 다 사다 줍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가지고 빌려보도 충분히 뭐 다 알 수가 있으니까는 뭐 비용과 그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배우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은 사 보시면은 제가 아주 땡큐지만은 도서관에 가서 충분히 빌려 보시면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도 이렇게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